자, 반갑습니다. 이제 한 15분 정도 열강을 했는데 녹화 버튼이 안 눌려서 지금 멘탈이 좀 나갔는데 좀 다시 부여잡고 다시 녹화를 합니다. 제트캐시가 상승하는 거는 3차 세계대전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트캐시 한 200달러일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크코인 제트캐시가 올라가는 거는 뭔가 시그널이 있는 거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첫 번째로 제트캐시는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이제 들어가 있는 코인이어서 뭔가 수요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다크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상장 폐지가 다크코인들이 다 됐어요. 모네로, 대시, 제트캐시. 그러니까 이제 국내 거래소 유동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트코인 불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가정 시나리오.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연합국이 나뉠 텐데 적국과 금융적인 부분을 자산 몰수, 동결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묶인 자산들이 많을 건데요. 뭐 은행이 됐던, 뭐 골드 보관이 됐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금 보관은 사실 가능성은 좀 적긴 한데, 어쨌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딱 그 지켜보시면은 자산들을 몰수를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을 하는 상황도 나오기도 했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있는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몰수한다기보다는 거래소에서 협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떠한 테러 단체가 있어. 그들의 자금이 BTC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현금화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인베이스에다가 입금을 했어요. 그럼 코인베이스 측에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그 계정을 동결시켜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협조해가지고 그것들을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계정 비트코인 지갑을 동결시켜줘 이러면은 동결 못 시켜요. 비트코인 지갑은 동결이 안 됩니다. 블랙리스트 기능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들은 거래소에다 입금 안 하겠죠. 그쵸? 뭐 다른 데로 뭐 우회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겠죠. 뭐 어디 그 중동 쪽이나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바이낸스에서 한번 동결을 한 적도 있고. 자, 근데 그거는 뭐 일부 그 특정 국가들 막 이렇게 싸우는 상황이고 3차 세계대전 때 가장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잖아, 사실. 지금도 관세 휴전이라고 했잖아. 관세 휴전. 휴전이에요, 휴전. 미중 영역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 제재하거나 부동산 제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미국입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금융시장에 당연히 주도를 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유능한 사람들도 지금 미국에 이제 유학 가고 있거나 어디 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산당의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오히려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터져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처럼 3차 세계대전 그런 구조가 터지면은 금융적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안 받고 그냥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전시 지휘부가 됐던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상대가 이제 적국으로 하여금 뭔가를 막아야 되니까 금융 자산이나 몰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이거를 뭔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다른 곳으로 좀 이제 체급을 높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BTC가 이거는 동결은 안 되는데 WW3에는 영향을 받아요. 가격 덤핑할 수도 있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해저 케이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전쟁처럼 BTC랑 vs BTC 2.0을 하면서 둘 중 하나 폭락할 수도 있고 살아남는 애 나올 수 있고 기존 상장된 BTC는 선물 놀이터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럼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는데 WW3 상황에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안 받는 애는 사실 안전자산은 뭐죠? 굳이 따지면 달러, 엔화, USDT, USDC, USD1. 뭐 굳이 따지면은 지금 이미 가격 상승이 많이 됐지만 골드, 금, 은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메리트 있을 만한 상황이 뭐가 되냐?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조짜리예요. 이걸 한 10조를 만들어. 이걸 한 20조를 만들어. 그 과정에서 소수의 자본가들이 돈을 해칭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격도 올리면서 돈을 해칭을 해. 자, 돈을 해칭을 하면서 이득이 될 게 뭐가 있나? 첫 번째, 금 가격이 4,000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일은 없겠죠. 시가총액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1조에서 10조가 되는 거는 가능하단 말이죠. 10조짜리가 20조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금을 4,000달러에서 4만까지는 안 돼요. 그럼 가격 상승분에 대한 차익을 얻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들어 다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그리고 트랜잭션을 감춰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A지갑에서 B지갑으로 Z캐시를 만약에 100개를 보냈어요. 일반적인 트랜잭션 방식은 그게 다 공개가 되는데 그 프라이버시 모드를 하게 되면은 이게 트랜잭션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말 그대로 익명을 위해서.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게 감춰질 수도 있겠죠. 다크코인이니까. 대다수를 통제하고 있으면 가격 대폭락에 크게 영향 안 받을 수도. 자, 이 상황 때문에 제가 좀 고려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럼 지금 예를 들어 BTC가 지금 BTC랑 이더가 하락 안 하는 박스권 유지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Z캐시 때문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거. Z캐시 때문에 지금 가격 하락 안 하고 박스권을 유지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BNB 기반 한 번 더 가지하려나? 창펑자오 vs 피터 시프가 이제 비트코인 vs 골드 양상으로 좀 싸우는 상황인데 거기서 뭐 BNB 쪽에서 밈코인들에 대해서 유동성을 좀 한번 실어주면은 이건 곧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이제 친 비트코인러들이 또 열광을 할 것이고, 왜냐면 창펑자오는 비트코인 샤라웃을 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골드가 갑자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전쟁밖에 없겠죠. 골드 승리는 전쟁. 뭐 이것도 있을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불장 관점은 제외를 했어요. 불장 관점은 그냥 비트코인 12만 달러 돌파하고 이더리움 4,500달러 다시 돌파하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지금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더리움도 4,000달러도 이쪽 왔다 갔다 이제 흐물흐물하게 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을 계속 주고 있는 것도 저는 아직은 솔직히 불장 관점이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만약에 어느 정도 체급을 높여놨어. 체급이 커졌어요. 그런데 Z캐시가 적절한 구간에 고점 찍고 하락을 함. 근데 그때 BTC, 이더가 같이 하락을 한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이 하락하면 알트도 하락을 하겠죠? 자, 이러면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적절하게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데 Z캐시는 어느 구간에 더 크게 반등을 하게 될 것. 다크코인. 왜냐? 소수의 자본 세력들이 해칭 자산으로 선택한 코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회피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고급 용어로 해칭 자산이라고 할게요. 그냥 해칭 자산, 회피 자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대비해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체급을 높게끔 하는 뭔가 해칭 자산으로 선택한 코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BTC랑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안 떨어지는 거는 제트캐시가 만약에 어느 정도 고점 찍고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떨어지면은 제가 보는 관점이 맞을 수도 있다. 이거는 곧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거는 정말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떠한 큰 기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크코인이 지금까지 반응한 적은 없거든요. 차트를 일일봉이랑 주봉 차트로 제트캐시 한번 지금 보시면 유일하게 2021년 기준 고점 버블장 기준 신고점 갱신한 코인이 메이저 코인 한 뭐 10개 정도 제외하고 없습니다. 알트코인들 중에서. 근데 유일하게 고점 갱신을 한 게 바로 이제 이 제트캐시 같은 다크코인이 얘가 갱신을 했어요. 근데 이 하필이면 다크코인이고 프라이버시 코인인데 뭔가 얘가 갱신을 한 게 심상치가 않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뭐 캄보디아 그거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자본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건 그거예요. 아, 누가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전조 증상이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험 회피 자산, 해칭 자산으로 선택한 코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제트캐시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만약에 하락을 해요. 고점 찍고서 어느 때가 고점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청산 물량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트캐시가 고점 찍고 떨어질 때 BTC랑 이더리움 떨어지는지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제트캐시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제 분석이 틀린 거고 제트캐시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같이 떨어진다면 뭔가 위험 전조 증상일 가능성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제트캐시의 상승 유동성의 대다수가 아이러니하게 뭐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도 있겠지만요. 여기 미체결 약정 물량 보시면은 하이퍼리퀴드 거래소에서도 상당 부분이 나왔습니다. 퍼프덱스라고 요즘 부르죠. 덱스 거래소의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미체결 약정 물량이. 이게 어느 정도냐고 데이터를 보시면요. 바이낸스에서 오픈 인터레스트 선물 롱 포지션이 2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밑에 바이비트는 1억 달러. 바이비트도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하이퍼리퀴드는 1억 8천만 달러. 여기 모든 거래소들 다 비교를 해봤을 때 바이낸스가 1위고 하이퍼리퀴드가 2위입니다. 하이퍼리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익명이에요, 익명. 덱스. 누가 거래하는지 몰라요. 누가 거래하는지를 모르는 익명의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익명했다가 프라이버시 코인 익명이 더해지면은 누가 거래하는지 진짜 모를 수도 있겠다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정을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최근에도 10월 11일 덤핑된 이후에 그 내부자가 미리 숏포지션 걸어서 수익냈던 계정들이 지금은 뭐를 잡았다더라 중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는 지표로. 왜냐하면 어쨌든 폭락하기 직전에 숏으로 벌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 포지션에 하이퍼리퀴드 포지션이 롱을 잡았으면 이거 롱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거 참고하다가 언젠가 한번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있죠. 아브라삭스 캐피탈의 런던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브라삭스 캐피탈. 이거는 한번 리서치를 해보셔서 지금 포지션을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만 찍어드리는 거 말고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보시는 것도 이 검색 능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삭스 캐피탈 런던 기반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헤지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퍼리퀴드에서 대다수 알트들 숏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비트 이더는 6월부터 숏 6, 7월부터 숏 알트는 최근에 숏 다 숏 잡아놨습니다. 이들이 어떤 것들을 알고서 미리 이렇게 숏을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이제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바뀌었던 거는 뭐냐면 2025년 5월까지만 해도 이더리움을 5억 달러를 매수 기사 보도도 나왔는데 갑자기 6월부터는 그 공매도를 잡아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해칭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알트코인들도 그렇게 숏을 잡아놔서 해칭 숏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참고로 이더리움 숏 평단이 제가 알기로는 3,400달러였나? 지금도 물려있죠? 근데 이제 펀딩비로 이제 다 멘징이 됐고 신규 포지션은 다 이제 수익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3,400달러인데 왜 안 털고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뭔가 큰 것들이 다가오기 직전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번에 유동성을 수확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원래 시즌 종료라고 하면은 천천히 가는 시즌 종료가 2021년이거든요. 2021년에는 현물 유동성이 많아서 그냥 개미 털기 하면서 계단식으로 아니 내려가더라도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 이게. 2022년에는 그러니까 내려가면 계단식 하라 가면 현금 여유 있어서 추매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천천히 계단식으로 하락했는데 최근에 10월 11일 데이터 보면 선물 거래자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최근에 상승의 주된 원인은 뭐 소수의 이제 자금에 대한 유동성과 마켓 메이커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선물 주도 현물이 뒤따라 오는 특히나 덱스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선물 주도 상승이 주된 이유였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청산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회수는 아마 한 번에 나타날 거일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된다지 불장 강세론자 분들은 뭐 제 관점이 좀 틀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를 하거나 이더리움이 4,500달러가 돌파하지 않는 이상 위험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그렇게 쉽게 가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크립토는 먹을거리가 천지거든요. 그냥 이 먹을거리가 앞으로 뭐 20년짜리 먹을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굳이 달려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도했던 장은 미장이잖아요. 미국 기존 금융시장의 주식시장이잖아요. 크립토도 뭐 그걸 어느 정도 금이랑 같이 해서 따라오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 대다수의 자산들이 토큰화가 될 수도 있고 금융 시스템도 사실 블록체인 쪽에서 다들 거래하는 세상에 올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지금 급하게 갈 필요가 있을까? 아마 그런 것들 오기 전에 한번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같은 사태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시뮬레이션 한번 굴려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답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99%는 제 생각입니다. 정답지를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